제가 그를 다시 본 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째 되던 날이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오후 저는 작은 꽃집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은 바로 이 작은 공간에서 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매일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모든 것을 그리워하며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고 그래서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꽃집 앞을 지나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코트를 입은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뒷모습, 그의 모든 것이 제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빗속을 걷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웃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내 남편이 아니야. 나는 잘못 본 거야.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아이를 보며 웃었고 그 여자와 아이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저의 불행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저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를 쫓았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직장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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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정서연 오래사. 40세. 5년 전 제 남편 이재주는 사업 실패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줄 알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멈췄다고 생각했던 제 삶이 사실은 5년 전 그날부터 한 번도 시작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꽃집을 열고 꽃을 다듬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가 없는 저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는 다른 세상에서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꽃을 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꽃잎을 만지는 제 손길은 떨렸고 꽃의 향기는 제게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는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읽다만 책, 남편이 쓰던 칫솔, 남편의 낡은 티셔츠. 저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그를 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의 흔적은 저를 묶어두는 족쇄였다는 것을. 저는 그 족쇄에 묶여 5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낡은 티셔츠를 꺼내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의 체취는 이미 사라지고 낡은 섬유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티셔츠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사라졌을 때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를 떠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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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고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고 아내는 그런 그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저와 남편의 5년 전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저의 불행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저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훔쳐보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 그의 새로운 가족, 그의 새로운 행복.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얻은 행복을 보며 분노했고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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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행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집 앞에 숨어 그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퇴근 후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저를 향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다른 여자를 향했고 그의 모든 사랑은 다른 아이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남편이 읽다만 책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은 저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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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분노했고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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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재준 씨를 아시나요? 저의 질문에 그의 동료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는데요. 누구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저의 말에 그의 동료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 요 이재준 씨는 결혼 안 하셨는데요.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럼 그 여자와 아이는 뭐지? 저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재준 씨에게 여자친구는 없나요? 혹시 아이는 없나요? 저의 질문에 그의 동료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재준 씨는 늘 혼자 다니세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를 더욱 미행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훔쳐보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 그의 새로운 가족, 그의 새로운 행복.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얻은 행복을 보며 분노했고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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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파헤치기 위해 탐정처럼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여자도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걸까?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그가 세상을 등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등진 것이었고 저를 속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문 앞에는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발과 다른 여자의 신발. 저는 그 신발들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떠난 후 저는 그의 신발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신발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발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 그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저를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저를 경멸할까?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얻은 행복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재준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재준 씨가 혹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의 질문에 그의 동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준 씨는 늘 웃는 얼굴이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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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파헤치기 위해 탐정처럼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여자도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걸까?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그가 세상을 등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등진 것이었고 저를 속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문 앞에는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발과 다른 여자의 신발. 저는 그 신발들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떠난 후 저는 그의 신발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신발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발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 그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저를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저를 경멸할까?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얻은 행복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재준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재준 씨가 혹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의 질문에 그의 동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준 씨는 늘 웃는 얼굴이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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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파헤치기 위해 탐정처럼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여자도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걸까?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그가 세상을 등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등진 것이었고 저를 속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문 앞에는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발과 다른 여자의 신발. 저는 그 신발들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떠난 후 저는 그의 신발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신발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발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 그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저를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저를 경멸할까?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얻은 행복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재준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재준 씨가 혹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의 질문에 그의 동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준 씨는 늘 웃는 얼굴이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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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파헤치기 위해 탐정처럼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여자도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걸까?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그가 세상을 등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등진 것이었고 저를 속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문 앞에는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발과 다른 여자의 신발. 저는 그 신발들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떠난 후 저는 그의 신발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신발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발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 그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저를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저를 경멸할까?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얻은 행복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재준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재준 씨가 혹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의 질문에
그의 동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준 씨는 늘 웃는 얼굴이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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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삶을 파헤치기 위해 탐정처럼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여자도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걸까?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5년 전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그가 세상을 등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등진 것이었고 저를 속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문 앞에는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발과 다른 여자의 신발. 저는 그 신발들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떠난 후 저는 그의 신발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신발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발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 그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저를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저를 경멸할까?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창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얻은 행복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재준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이재준 씨가 혹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의 질문에 그의 동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준 씨는 늘 웃는 얼굴이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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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직장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미혼 남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여자도 아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재준 나예요. 정서연. 저의 말에 그의 동료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속였어? 왜 나를 버렸어?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분노와 절망을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대화를 듣고 저희의 관계를 짐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에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에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에게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속일 거야. 당신이 내게 고통을 안겨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거야.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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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을 나선 후 저는 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은 떨렸지만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여자와 아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고 여자는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재준 씨의 아내입니다. 저의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이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남편을 잃었는지, 제가 어떻게 그를 다시 찾았는지, 저는 그들에게 남편의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저의 행복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고통을 안겨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거야.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아이의 눈물을 보며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저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그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복수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담한 책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그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흔적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담한 책을 버렸고 남편이 쓰던 칫솔을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낡은 티셔츠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원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